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선거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백지훈입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자질을 비교 검증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고 6월 1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와 네이버 TV의 KBC 뉴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은 광주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명의 후보가 초청됐는데요. 후보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 토론할 2명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희강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 서대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진행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 간 공정한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후보가 발언할 때부터 측정을 하고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각 후보가 광주 서구청장에 도전하는 이유와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희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기호 1번 김희강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서구민들은 행복하셨는지, 안전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서구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 서구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소통의 리더십, 젊고 역동적이며 유능한 리더십, 그리고 상생의 리더십으로 서구를 광주 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으로 활동하면서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민간 분야를 오가며 소통과 협치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대변인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최장수 정무직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을 만큼 선택과 집중의 정무적 리더십을 검증받았습니다. 5급 이하 사무관, 주무관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형식적 회의나 쓸데없는 잡무들을 완전히 없앴고 직원 개개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서구청장이 된다면 이러한 상생의 리더십으로 서구민들과는 격의 없이 소통하고 직원들과 즐거운 근무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서구를 확실히 바꿔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대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민이 불러낸 기호 4번 서대석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제게 묻습니다. 기호 1번이 아니고 왜 기호 4번이냐고요. 제가 답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한 최악의 공천이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저 서대석 현 서구청장을 아예 경선에 참여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단 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출마했습니다. 서구는 광주의 중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광주 서구에 행정 경험도 없고 정치 경험도 일천한 초보 운전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구민이 불행해지고 서구 발전이 더뎌집니다. 때문에 일 잘하고 능력이 검증된 서구청장이 필요합니다. 민선 7기 성과와 민선 8기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정 정치꾼들에 의한 공천장이 아니라
서구민이 준 공천장을 받고 출마했습니다. 저 서대석을 도와주십시오. 서대석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토론 진행 순서 안내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각 후보의 대표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또 한 번의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립니다. 광주 서구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실행 방안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서대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복지 그러면 광주 서구를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서구는 복지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7기 때만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고요. 민선 1기 때부터 쭉 선배 구청장님들과 선배 공직자들이 축적해온 그 결과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서구가 선정됐었는데요. 2019년부터 통합 돌봄 사업을 시작해서 시행하다가 이게 갑자기 2020년에 코로나19가 와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입된 그런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노인 분야만이 아닌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 환자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끝나게 됐었는데요. 작년에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우리 광주 서구가 보건복지부를 설득해서 1년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인공지능이 도입된 가미된 그런 K통합 복지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매번 선진지를 시작할 때는 북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영국을 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진지 복지 모델을 견학하려면 반드시 광주 서구로 와야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서구가 우리나라의 복지 모델을 선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애인 복지관이 낙후돼 있어서 장애인 복지관에 반다비 체육관까지 도입된 그런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할 거고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까지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이어서 김이강 후보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사업에 못지않게 지역사회와 결합한 자치형 복지 모델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서구 복지는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의 지역사회와 결합한 함께 서구 돌봄 체계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형 성공 모델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저의 정책 목표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복지의 공약은 산무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차별 무장애 도시입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9개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이 살기 편한 도시가 모두가 살기 편한 도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의 이용권, 이동권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으로 제가 나서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범죄 도시입니다. 안심귀갓길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갈 거고요. 안심도우미, 또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발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능력이 있어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장년층들을 위한 재기안전망을 구축하는 무백수 도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실현해 가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현재 복지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인 20%의 절반 정도 수준인 11.1%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복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의 금융기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을 잘 활용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복지의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씩 6분의 주도권 시간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인데요. 원활한 정책 토론을 위해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특히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광주 서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을 주도권 토론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희강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은 6분입니다. 네,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합 쇼핑몰 유치, 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상당히 지금 서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긴급하게 지금 우리가 돌봐야 할 그 계층 대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겪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구청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1년 동안은 다른 일보다도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리고요. 우리 소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지자체별로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특례 보증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특례 보증을 하는데요. 이 특례 보증을 하게 되면 효과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보통 이제 1억 정도가 서구청에서 쭉 해왔던 지금 그 출연 기금인데요. 한 1억 정도를 하면 시중에는 한 15억 정도, 가장 맥시멈으로 한 15억 정도의 자금이 풀리게 됩니다. 굉장히 그 소상공인들 지역 경제, 특히 골목 경제에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일 텐데요. 지난 5년 동안의 이 지자체 출연 현황을 보니까 특히 그 2019년에서 20년, 실은 그 코로나가 2020년 2월부터 지금 굉장히 좀 2월에 국내에 유입이 돼서 확산이 시작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구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을 출연했다가 20년도에 3억 5천만 원, 2억 8천만, 거의 3억 원 가까이 출연금을 늘렸습니다. 이 얘기는 북구에 한 45억 정도의 돈이 더 돌게 만든 거고요. 무보증으로. 남구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한 3배 정도 늘렸었거든요.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 조치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서구는 2017년부터 계속 1억 해서 2021년까지 그 금액을 계속 1억으로 지금 동결을 하셨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따른 뭐 이유가 있으셨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2020년에 그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렸었고요. 이거는 단지 이제 저희 그때 2020년도에는 또 상황이 좀 달랐던 게, 소진이 다 됐냐.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소진이 됐는데, 그때는 광주시하고 노동부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 특례보증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했던 특례보증 사업은 조금은 덜 소진하게 됐었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다 소진하게 됐었고요. 네. 우리가 올해도 1억 5천을 하려고 했는데 1억 5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면 또 매칭을 하고 있는 광주은행이 또 특례보증 한도를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맞습니다. 서로 이제 광주은행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네. 올해도 1억을 지금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구나 남구 다른 구도 아마 비슷한 여건이었을 텐데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마륵동 탄약고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상당히 이제 논란도 많고 아이디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 후보님께서는 마륵동 탄약고 이전 부지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언론 인터뷰 내용에서 봤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복합 쇼핑몰에 대한 니드가 많습니다. 많은 지금 시민들께서 복합 쇼핑몰은 단순한 쇼핑만의 공간이 아닌 문화, 레저, 하나의 그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려면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주변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세정 아울렛, 광주 아울렛, 또 그 주변 인근에 그 골목 상권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복합 쇼핑몰을 마르동 탄약구 이전 부지에 유치를 하시게 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르동 탄약구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우리 서구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고요. 이미 이제 마르동 탄약구 자체만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아마 공원으로 활용할 거고요. 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도가 생길 겁니다. 제일 일차적으로는 ACC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정해놨던 교육문화특구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고 네.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사실은 윈선 6기 때도 복합 쇼핑몰 유치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때 전제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상생하지 않는 복합 쇼핑몰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니까 세종 아울렛이나 또 광주 아울렛 또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의 협의 없이 네. 그냥 단순하게 복합 쇼핑몰을 짓지는 않겠다 이런 네.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하고 있고 도심융합특구가 또 조성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과 연계된 마이스 산업의 중심 축으로서 의미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역시 구정의 리더 또 구청장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또 계획을 공약을 할 때 좀 두루두루 좀 살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대석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은 6분입니다. 사실 이게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우리 구의 예산 규모로 보면은 약 한 7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한 거의 70%에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업비가 순수 사업비라고 하는 게 한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예산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청 독자적으로 무슨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았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독자적으로 뭘 지원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고 다 어차피 지역사회에서 매칭하거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어서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서구는 또 독특하게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뭐 대구 공단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더 특성이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 2020년, 2021년도에도 주로 간접세, 뭐 수도세, 시설 환경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정말 김의광 후보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막 노력도 하고 현장도 다니시고 그랬었으니까 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로 어려웠을 때 정말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서부님 말씀대로 정말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 또 이걸 입안에서 또 실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상공인들 만나 뵈니까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시는 거, 힘들어하시는 거는 어떤 정보가 없고 네트워킹이 약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공약으로 소상공인 활력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 활력지원센터 내에서의 이거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 공유도 하시고 사실 중앙정부나 중소지역진흥공단 소상공인 센터에서 이 도와주는
그 자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줄 모릅니다. 또 그런 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컨설팅을 해드림으로써 자격이 되게 만들어드리고 실질적 지원을 받게 만들어드려서 좀 골목 경제를 좀 살리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실제 네. 우리 서구청 안에도 그런 다양한 그런 뭐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나들 가게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업 개선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규제 계획을 위한 여러 가지 현장도 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김 후보께서 잘 모르시고 이런 걸 하시겠다 이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서구가 독특하게 하고 있는 것은 청년 취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청춘발상 공작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농성역에 있는 스타트업 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 안에서 종종 아주 수시로 미니 취업 박람회도 열고 있고 이러면서 청년들에 대한 취업에 대한 알선 또 창업에 대한 이렇게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꽤 많은 청년들로부터의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7기 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갖춰보기 위해서 우리 광주에 제가 시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광주에 청년 창업 지원 센터 같은 것을 한번 크게 만들어보자. 특히 IT와 관련된 AI와 IT와 관련된 창업센터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결국 그걸 못했습니다. 지금 그걸 못하고 지금 우리 구청 뒤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유치해서 구청지로 가지고 왔는데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서 그런 이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들의 취창업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의광 후보께서 안이 있으시다면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 후보님께서 이제 제가 혹시 몰라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말씀을 주셔서 뭐 염려해 주시는 거라 알고요. 제가 저도 시에서 3년여를 시장님을 정책보좌, 정무보좌 하고 또 시스템 있는 거 알지요. 정책도 있고 제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과 제도가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아파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운영의 문제고요. 과연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정말 핵심이 무엇이냐. 시민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잘 캐치를 해서 하나하나 해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창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청년 창업, 서구에서 맞는 청년 창업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이 많은 곳입니다. 광주는 맛과 먹과 흥의 도시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의 젊은 청년들이 맛과 먹과 흥의 전문가가 되셔서 제2, 제3의 백종원이 돼서 전국에 걸쳐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그게 우리 광주만의 전통적인 맛 그리고 우리의 흥을 담아내는 그런 맛과 그래서 제가 꿀잼과 맛잼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고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제가 시에서 이렇게 더 크게 보면서 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고 광주의 뭐 우리 서구만의 꿈이겠습니까? 광주 전체의 바람이고 이렇게 하는데 다 모든 자치단체가 다 청년들에 대한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광주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두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의 공약 발표와 함께 후보 간 질의를 응답이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서대석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무슨 건물을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치적인 부분의 공약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치와 복지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2년이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반쪽짜리 지방자치, 주민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마을 정부를 통한 완전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통합 돌봄을 통한 완전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게 꿈입니다. K 통합 복지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하고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일을 서구가 하겠다. 이런 거고요. 우리 광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공동체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마루동 창학고 이전 부지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광천동 재개발은 어떻게 할 건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어떻게 관리해 갈 건지, 중앙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어떻게 서구가 관리할 건지, 아주 커다란 문제들이 우리 서구의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중심인 상무지구를 어떻게 서구의 중심으로 만들어 갈 건지, 도심융화 특구는 어떻게 하고, 공공의료원은 어떻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평생주택은 어떻게 짓고, 제2컨벤션센터 전시장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서구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와 중앙정부와 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대석 후보 공약에 대한 김희강 후보의 질문과 서대석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50초, 답변 시간은 1분 40초 드립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서대석 후보님께서 이 4년 동안 또 추구해 오셨던 마을 정부의 확대, 진정한 지방자치, 그리고 또 통합 돌봄 서비스를 잘 하셔서 또 보건복지로부터 또 이렇게 1년 더 연장을 받으신 거 정말 잘하고 계시는 정책이다. 그리고 또 제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반드시 개성하고 더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정부 관련해서 근데 좀 우려가 있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자치는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충분한 정보의 공유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또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말 자치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기반이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확충을 시켜갈지 한번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서대석 후보님 답변 시간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역량 강화 활동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충분히 교육도 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그런 역량이 다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주민들은 일정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예전에 관주도의 공무원의 의식을 탈피해서 이미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이미 전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 공직자들은 충분히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마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 후보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고 다만 구청이 이 일을 얼마만큼 의욕을 가지고 마을에 동에다가 예산과 인력과 업무를 대폭 이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단체장의 마인드입니다. 단체장이 이 일을 틀어지고 마을로 이관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마을 정부에 대한 그 의지는 단체장에 달려 있다. 그것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순전히 단체장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민선 7기 동안 내내 이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는 작은 단위의 정부가 튼튼해져야 그래야 그 정부가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그랬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희강 후보 순서입니다. 공약 발표해 주시면 네, 발언 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약간의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자꾸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그거를 주민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마인드가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지가 투영될 수 있을 만큼의 그 준비는 어떻게 가시냐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걸 자랑을 좀 하셔라라고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린 건데 마치 그게 제가 그걸 믿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정을 드리면서 제 대표 공약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골목경제, 복지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 1번지로 우리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노후 건물이나 대형 건물들은 이미 지금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생활에 더 필요한 보도블록, 또 옹벽의 진단,
실생활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대진단 취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기 좋은 힐링 도시. 서구에는 18개의 동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화, 역사, 스토리 잘 살려서 스토리 테마길, 하이스토리, 일명의 하이스토리 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걸어야 삽니다. 시민들의 건강도, 골목 경제도 걸어야 살기 때문에 반드시 18개의 동별로 스토리 테마길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서구, 아까 제가 언급을 잠깐 드렸었습니다만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무한도존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어제 세정아울렛 앞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인 강기정 후보와 경청 유세를 벌였습니다. 그때 거리에 계셨던 시민 한 분께서 제안을 즉석에서 해주신 게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그 공공부지에 너무 큰 땅, 너무 좋은 부지인데 불구하고 폐쇄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공부지 과감하게 민주당의 시장 후보와 함께 오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희강 후보 공약에 대한 서대석 후보의 질문과 김희강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50초, 답변 시간은 1분 40초입니다. 예, 사실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면 아까 김 후보께서 이야기하는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문제 이런 부분들 기존의 구청에서 이미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진단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안 하고 있는 것을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될 일이고요. 그렇게 크게 이것이 문제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부지에 대한 이 개방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부 의견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대석 후보 질문에 대해서 김희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간은 1분 40초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또 제가 이제 진짜 서 후보님 기존에 안 하셨다고 해서 제가 자꾸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놀이터 복지시설 하고 계시고 또 필요한 노후 건물들 다 이제 안전 체크리스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구에 그러면 이제 그걸 하시겠죠. 근데 좀 더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가자라고 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보도블럭이라든지 사실은 걷다 보면 또 이 장애인분들께서 가기 너무 어려워 또 노약자분들 어린아이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자치의 안전 모니터링 단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맞습니다. 이 공공부지에 대한 개방 문제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또 주차장 문제 해결도 있고요. 또 뭘 지어달라는 게 많습니다. 공원을 지어달라, 또 어떤 편의시설을 해달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도성장기에서 이제는 성숙기로 또 이 경제성장률의 성장 포인트만 보더라도 저희는 이제 완전히 그 성숙기에 접어드는 그런 경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계속 부수고 짓고 새로 만들고 이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유효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진정한 주민 소통과 진정한 주민 자치의 출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들이 차례대로 7분씩 주도권 시간을 갖고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인데요.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이내로 발언하시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대석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은 7분입니다. 예, 우리 서구의 가장 큰 현안의 문제가 화정동 아이파크 수습 문제입니다. 올 1월 11일
붕괴 사고가 나서 지금 약 한 4개월 넘게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행히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공사가 전면 철거, 전면 재시공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시공사가 이제 저희 서구청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하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시와 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안전을 점검하고 제2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가면서 철거하고 재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여전히 상가 피해 영업보상 문제가 남아 있을 거고 또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데까지도 여전히 한 70개월에서 80개월 걸릴 텐데 그때 또 상가들의 영업보상 문제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8기 서구에서는 아이파크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잘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 후보께서 짧게 답변, 이 대책, 대안이 뭐냐? 이 제대로 된 사고 수습을 위해서 뭘 서구가 했으면 쓰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사실 서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거를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기보다는 저는 서구는 다시 재시공 계획을 했을 때 안전을 정확하게 꼼꼼히 보고 계획에 대한 허가를 내려주는 것, 그리고 현산이 입주민들과 상가대책위원회 분들께 이 피해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현상과의 협상을 해서 최대한 우리 이 입주민들의 입주 예정자분들과 피해 상가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 저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와 잘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혹시 김 후보님 혹시 그 사고 과정에서 네. 상가 피해 대책이나 뭐 지금도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상가 네. 피해 대책이나 입주 예정자들을 한번 만나보신 적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상가 피해 상가분들은 상가 피해 연합회입니까? 정확한 피해자 명칭. 이 대책이 피해자 대책위 분들은 만나 뵙고요. 입주 예정자 분들은 제가 아직 못 만나 뵀습니다. 제가 어제 상가 그 대책위 식구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지선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지지선을 해주고 가시면서 그분들이 김 후보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우리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대책이 있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아까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도 소중한데 그것도 그 피해도 아픔도 큽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정동 아이파크 문제만큼 우리 서구에 가장 큰 현안의 문제가 없고 또 그 중에서 제일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은 입주 예정자들이고 상가 피해자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으셨다는 거는 오히려 어찌 보면은 우리 서구의 가장 큰 현안의 문제는 놔두고 겉을 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부분 잠깐만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마 이제 소 후보님께서 이거를 아닌 얘기를 거짓말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일주일 전에 화정동 아이파크 주변에 청소를 하러 가서 직접 상가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거기에 계신 총무님들 몇 분을 같이 만나 뵀습니다. 그때 그분들 얘기는 우리 서구청장님께서 워낙 저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안전이고 뭐고 전혀 안 들어준다고 오히려 반대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거를 논할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예, 이거 하나로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오셔가지고 하신 이야기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이랬던 것을 그 대표가 저한테 보내주신 거니까 그건 그렇고 그런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인신 공격성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에 대한 성비위 문제 사건으로 막 제명이 있기에 있고 제명을 하고 또 목포의 김원희 의원의 보좌관들의 문제는 2차 피해 가해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더불어 만진당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인터넷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서구도 무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김 후보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또 고소 고발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그런 선거 관련해서 엄단하겠다, 이렇게 그 예외 없이 하여튼 처리하겠다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시당에서든지 아니면 중앙당에서 그 억울하시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검증 좀 해달라. 이건 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요청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 아유,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좀 이렇게 거론을 해주셔서 저에게 해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그런 흑색 네거티브 선전들이 계속 난무할 때 일반적으로 절차가 그렇습니다. 당에다가 얘기를 해서 당이 먼저 조사를 하고 또 그거보다 더 심하면 검찰에 가고 뭐 이런 순서일 겁니다. 하지만 선거전도 시작되기 전인 작년 11월, 12월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추문 얘기들이 떠돌아서 제가 그 피해를 도저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검찰에 직접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소했던 그 피고소인께서 저한테 사실 확인을 안 해서 죄송하다. 그거는 뜬소문에 불과했다. 저한테 사과를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후보님께서 아직 그 언론 예전에 그 나와 있던 언론만 보시고 지금 그 삭제되거나 수정된 내용을 안 보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언론에서도 그 내용들이 충분히 사실 규명을 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언론들에서 다 지금 내용은 다 삭제되어 있고 수정, 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드립니다. 그동안에 지난번에 우리 김 후보가 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뭐 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선관위에 고발될 경우에 나중에 재보궐선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중해야 된다. 지금 주어진 시간 7분이 지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네, 김희강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네, 뭐 팩트 잠깐 뭐 마지막 질문 얘기는 제가 이제 선관위에 고발된 게 아니고요. 그 자원봉사자가 여론조사를 발표를 할 때는 밑에 뭐 언제 조사했고 뭐 이런 기관 표시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소 후보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후보님, 오프닝 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자꾸 어제 KBS 라디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천에 대한 부분, 시당위원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자기 사람 심기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행정 경험도 없고 정치 경험이 일천한 후보라는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셨거든요. 제가 단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후보님의 그런 또 심정이 그럴 거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토론이고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제 당에서는 입장을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저보고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3회 음주운전은 20년 전, 뭐 이래서 4년 전에 민주당 공천받고 당선되셨을 때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과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보님께서 작년에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 1,000만 원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으신 이 내용이 실은 당에서 좀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제가 뭐 항소심 재판부에 언론에 보도된 그 문구가 있습니다만 판결문이 있습니다만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그건 읽지 않고 후보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의 징역형, 즉 직위상실형을 2심 때 벌금형으로 내린다. 뭐 이런 판결 내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공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광역단체장의 친분 이용한 뭐 이런 내용들이 모두 인정을 한 상황을 어떻게 공천을 하겠냐라는 게 공식적인 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당의 얘기가 아니라 시당에서 그렇게 컷오프를 하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는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하셨고요. 중앙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부분은 컷오프가 맞겠다 해서 재심을 기각했던 이제 팩트는 이러합니다만 출마 선언을 보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3번의 음주운전은 20년이 지난 일이고 변호사법 위반은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일인데 불구하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은 우리 후보님께
그런 해명의 기회도 드릴 겸 이런 말씀, 당의 입장도 전할 겸,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명을 좀 그렇게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뭐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설령 오래전의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96년, 98년, 99년 이렇게 23년 전에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었는데 그건 제가 매번 이렇게 공식적인 뭐 자리가 있을 때마다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뭐 지난 민선 7기 때 나왔을 때도 그 문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3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항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 공천 이게 경선 과정에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당도 마찬가지였고 중앙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하게 판결문만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기각 처리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당에서 그것을 부적격자로 처리해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재심의에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재심의에 요청하니까 재심의에서는 충분히 그래 서대석의 의견이 맞네. 그래서 인용해 줬는데 그걸 비대위에서 보통의 경우에 보면 재심의에서 의결한 거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그냥 인준해 주는 정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 특이하게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단지 그 판결문 하나 때문에. 그러면 비대위에서 최소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은 저한테 소명의 기회를 한번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이라는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당에서 헌신해왔던 사람한테 그런 정도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후보님 제가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드렸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말씀 중에 그래도 단지 판결문 하나만 가지고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실은 판결문이 가지고 있는 그 진행 절차 아마 3년여 만에 그게 이제 판결이 났을 텐데요. 아마 그 판결문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런 의미, 함축적 의미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 번째 자꾸 저보고 이제 뭐 행정 경험, 정치 경험 일천하다는데 후보님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후보님 저랑 2012년도에 민주통합당 총선에 같이 후보로도 나섰고 제가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 시의원 후보로도 출마를 했잖아요. 그리고 행정 경험은 구청에 계시면서 제가 정부특별보좌관 할 때 저에게 오셔가지고 상의도 많이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공천이 자꾸 사천이라 그러는데 실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민주당의 서구청장 후보는 권리당원 50%와 시민 여론조사, 서구민들의 여론조사 50대 50으로 이렇게 선출을 합니다. 만약 제가 뭐 어떻게 당에서 어떻게 쿵짝쿵짝 해서 권리당원은 1등이고 여론조사는 저 밑에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권리당원에서도 압도적 1위,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1위를 해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식 서구청장 후보, 다 자랑스러운 서구청장 후보입니다. 그 후보를 부정하는 듯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서구민들의 선택마저도 무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유감을 표하고요. 좀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행정 경험이나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행정 경험을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의원 후보에 한번 나오고 정치 경험이 시의원 후보에 한번 나오고 뭐 또 국회의원 총선에 한번 나오고 이런다고 해갖고 그것이 정치적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정무특보하고 보좌관 대변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려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아마 서구청보다 한 예상 규모로 보면 10배 정도 되는 제가 시에서 시장님과 함께 아침 8시부터 매일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정책, 정무, 홍보를 담당했고요. 많은 직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광주 서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토론 과정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각 후보에게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희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서구가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서구민들에게 변화를 약속하며 저 새로운 인물, 저 김희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낡은 문화와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또 의식이 바뀌어서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서구청장이 되어 4년 뒤 임기를 마칠 때 서구청은 정말 국민들과 한 약속 하나하나 꼼꼼히 지켜내는구나. 서구청이 얘기하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구나. 김희강의 열정과 진심이 더해지면 반드시 해내는구나. 라는 얘기를 제 임기 말에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신뢰사회의 출발은 행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신뢰지수를 갖는 신뢰도시 서구, 사람도시 서구를 반드시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서대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우리 서구에 또 서구민을 위한 누가 더 준비된 후보인지, 누가 더 일 잘할 후보인지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5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42주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 서구를 만들려고 하는 서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민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습니다. 지난 민선 4기와 민선 5기에 민주당이 잘못된 공천으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전주원 전 청장님이 그랬고 김종식 전 청장님이 그랬습니다.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우리 서구민들이 이번에도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이 아니라 능력과 인물을 보고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서대석은 4년 동안 서구 발전과 서구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4년은 짧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로지 서구만을 보고 서구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6월 1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서대석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 광주 서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비교 검증해보고 6월 1일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